안녕하세요. 해운대 마린시티 마린파크 상가 의장 전은진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 소음 부분에 대해서 또는 층간 소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개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소음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럼 그 소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 소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. 그 가해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. 그래서 피해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첫째는 여러분들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. 그게 관리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.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, 관리단에 여러분들이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관리단에 있는 의장 또는 회장, 뭐 저처럼 이런 분들한테도 처음에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세요. 알려주고 소장님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시면 그 회장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소음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가해자 측한테 이야기를 할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, 아니면 소음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진동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줘서 그런 설치를 한다든지, 이런 걸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. 그래서 각 도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의뢰를 좀 해주십시오. 그 의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개인이 의뢰를 하지 마시고요. 그 관리사무소에 소장님이 직접 의뢰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또는 관리단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걸로.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소장이 하셔야 되는 거죠. 관리위원회에 저 같은 경우처럼 의장은 무료 봉사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걸 통제 관할하는 부분은, 관리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고 이런 분은 직원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분들한테 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왜냐하면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추상복합이든 간에 그 직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인간적으로 대해주셔야 여러분들 건물이 보존 관리가 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처럼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. 근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, 좀 갑질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. 위원들 중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, 직원분들이 해야 될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소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고, 이거는 시설팀에서 해야 될 거고, 요거는 보안팀, 요거는 미화팀에서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소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몇몇 호실이, 이 호실이 개가 소음이 개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른다든지, 아니면 진동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웬만한 것들은 조정을 다 해주십니다. 그러니까 중재를 마무리를 좀 해주시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. 알아서 해라. 나는 중재도 하기 싫다. 조정위원회에서까지 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법대로 해라는 식으로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.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.
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. 그래서 1단계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? 그렇죠. 관리사무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그 시행사 측에 있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은요, 그런 게 신경을 안 씁니다.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같은 경우를 뭘로 보내? 돈으로 당연히 보겠죠, 그 사람들은. 근데 그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지금 종업원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분들이 주인인 줄 압니다, 건물 전체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쩔쩔매지 않습니까? 가가지고 뭘 갑질을 해라는 말인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. 그냥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같은 것 좀 보여달라고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이 막 이런 경우가 있죠. 아마 그런 게 대부분일 거라고 제가 봅니다, 여러분들.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, 그러니까 월급이 어떻게, 또 소장 월급이 얼마인지, 시설팀 월급이,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아까 말 소음 분쟁 소음에 대해서도 뭐 피해자 측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있다가 하면 본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. 그거는 뭐 저희가 한번 무성 이야기 한번 가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뭐 언제 고쳐준다던데요, 이런 식으로 하고 맙니다. 아니면은 그쪽에 또 관리단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그 사람들이 떠들고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거죠. 그런 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합 건물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집합 건물은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하게, 형평성 있게,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그 관리업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. 그리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건실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. 그 건실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치 관리를 하도 되는 겁니다, 여러분들이. 그래서 자치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어도 되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, 요약을 하자면은, 뭐라고 했습니까?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면, 첫 번째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 가서,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관리사무소 적절한 대처를,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을 때는 본인이 나서지 마시고, 관리사무소에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말씀하시라고 전해줘야 되고요. 그래서 관리단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 있죠. 요걸 대처를 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마무리로 민사소송을 본인이 하시면 반드시 승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